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7천 건이 넘는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 가해자의 65%가 바로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학대받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거대한 변화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회 문제 분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이고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노인학대라는 말을 들으면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는 요양보호사의 폭행 사건, 시설 내 방치 사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체 노인학대의 88%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는 6.3제곱 23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반면 시설 내 학대는 647건으로 오히려 4.1% 감소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곳은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왜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배우자입니다. 전체의 38.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아들로 26.4%입니다. 딸, 며느리, 손자녀까지 합하면 가족에 의한 학대가 압도적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낳고 키운 자녀가 어떻게 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 가구는 2008년 47.1%에서 2023년 55.2%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녀 동거 가구는 같은 기간 27.6%에서 10.3%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노인들끼리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0대 노인이 80대 배우자를, 80대 노인이 90대 배우자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신체적 학대가 43.9%로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가 43.8%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정 내 학대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47.3%로 신체적 학대보다 더 많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무엇입니까? 무시하고 말을 걸지 않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때리지 않아도 학대입니다. 욕을 하지 않아도 학대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식사를 챙기지 않고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십니까?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9년 821건이었던 치매 노인 학대가 2023년에는 102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 사이 46%가 증가한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24시간 곁에서 지켜봐야 하고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부양자의 지침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인간의 뇌가 가진 본질적 한계입니다. 우리의 뇌는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 상황에서 뇌는 서서히 소진됩니다. 부양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발휘하며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을성이 없어지고 작은 일에도 폭발하며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무뎌집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천천히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돌보는 사람도 자신이 한계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노인 돌봄 인프라는 이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인 돌봄 공백 지수는 197로 집계되었습니다. 2008년 대비 약 2배, 2021년과 비교해도 31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는데 돌봐줄 사람과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요양시설은 부족하고 방문 요양 서비스는 대기자가 넘쳐나며 돌봄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가족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쳐가는, 때로는 한계에 도달한 가족들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세대 간 소통의 단절입니다. 효도라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감정적으로 지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법은 배우지만 부모를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그 상황에 던져집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을 깊은 물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좌절하고 지치고 때로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재학대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체 노인학대 사례의 11.3%가 재학대입니다. 82건의 어르신들이 한 번 학대를 당하고도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피해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입니다. 신고하면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대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근데 가정 내 돌봄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양자 상담 프로그램, 정기적인 휴식 서비스, 위기 개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전문 상담과 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지침이 학대로 이어지기 전에 개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지금 당장 지역 치매 안심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연락하십시오. 가족 상담 프로그램과 일시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입니다. 둘째, 노인학대 신고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현재 노인학대 신고는 1677-1389 또는 나비새김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번호조차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고를 주저하는 문화입니다. 남의 가정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이 노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어르신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아파트 복도에서 노인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통화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2.736건이었고 이 중 31.5%가 실제 학대로 판정되었습니다. 신고가 늘어나야 숨겨진 학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셋째, 개인 차원에서 부모님과의 소통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안부만 묻지 마십시오. 진짜 대화를 나누십시오. 요즘 힘든 일은 없으신지,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은 없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경청하십시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부모님께는 일주일을 버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반대말은 정서적 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저 안타까운 사회 문제로 치부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내 가족은 괜찮다고, 나는 바쁘다고 합리화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편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결국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관심을 가졌더라면, 더 자주 연락했더라면, 징후를 알아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제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께 전화하고 노인학대 신고번호를 저장하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학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한 통화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